네, 방금 소개받은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직근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시가 제안해 주실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전환을 굳이 다르게 표현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하면 이해관계 충돌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또 갈등도 생기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부정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전환이라는 느낌도 왠지 새롭게 바뀐다는 느낌으로 또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뭐 새로운 걸 하는 거냐라는 이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또 굳이 또 좀 풀어보자면 또 전체 그동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로 좀 묶는 일들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굳이 한자를 다르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 이제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어, 그동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생각들을 좀 이제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엔 이 또 뒷수습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또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될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를 준비했는데, 돌봄,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 관계, 그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들었었고, 앞에 이제 2가지 돌봄과 건강은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본기를 조금 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관계와 지속 가능성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새롭게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돌봄을 제가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되게 불건강하거나 이제 질병 상태에 있는 분들 돌보는 것들을 돌봄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외로 건강 상태, 건강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돌봄이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동안의 돌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있는 여러 가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을 개선하거나 더 나아지기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의 기능을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돌봄을 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들도 각자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이제 당사자들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불안 마케팅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제 낙인을 받게 되거나, 또 기타 왜냐하면 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올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현재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유니버셜 돌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 왜냐하면 돌봄은 개념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받아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돌봄이라는 것들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좀 대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 다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줌으로써 그분이 본인의 삶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봄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누가 일방이 일방을 돕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서 나갔지만 이제 서로 돕는 돌봄의 관계들이 나와야 돌봄이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음, 네. 그리고 보니까 돌봄은 사실은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생로병사, 그리고 생애 주기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중간에 단절될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삶의 이 프로세스도 다 누구나 정해 가는데 왜 돌봄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이제 연령층이나 이런 이제 특정하게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고,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모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니버셜 돌봄이라고 했던 것들은 유니버셜 디자인 얘기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게 사실 이제 저상 버스가 많이 생겨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도 도움을 받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는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에 오르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오르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보행 보조 기구를 가지고 타시는 어른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한 계층들만의 뭔가로 좀 규정되는 순간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불편하거나 꼬이는 일들이 좀 생겨서 돌봄은 누구나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보편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해보려고 그 내용을 넣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돌봄도 사실 건강 개념이 넓다 보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WHO에서 하는 이제 건강 개념도 질병의 유무를 떠나서 육체적이나 정신적, 뭐 사회적 안정이 안전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 안정을 지금 다시 풀면 사회생활 중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약간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제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사나 의료인들이 주로 이제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내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도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불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이제 본인의 몸의 상태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아무리 좋은 치료 계획이 있어도 환자가 치료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사실 건강이라는 것들은 전문가가 누구를 지원하거나 일방향인 게 아니라 서로 쌍방향으로 서로 협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전문가가 도움을 주면 다 같이 건강하겠지라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많은 영역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쌍방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WHO의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은 자신의 건강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제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키우는 것들을 건강증진이라고 하는데 돌봄도 건강 증진 관점에서 좀 다시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은 저희가 돌봄이나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수혜자, 뭐 객체의 수준으로 좀 봤었던 것 같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왜냐하면 이제 객체이다 보니까 공급자인 제공하는 사람들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거나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제공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도 공적 자금을 활용할 때는 다 보편적으로 공적 자금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등급을 매긴다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들을 오히려 꺼려하거나 아니면 개선된 것들을 숨기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등급에서 탈락되거나 등급에 다른 등급이 올라갔을 때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면 서비스를 못 받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어서 약간 이것을 바꿔볼 수 있는 대안으로 건강증진 개념을 좀 이제 도입하면 어떨까. 이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해서 실제로 그냥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본인의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관련된 정보나 교육이 좀 필요해서 건강 주체로 성장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돌봄 개념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삶을 중심으로 서비스 좀 개발하자. 단순히 와서 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문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돌봄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아까 그 성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나우에서 했던 이제 뮤지컬 프로젝트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런 이제 문화 활동과 결합된 이제 돌봄은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후에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의 그런 이제 집안일이나 각종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등급별이나 이렇게 좀 진행했던 것들이 약간 건강 단계별로 서비스를 해서 실제로 건강이 좋아져서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받게 한다든지 조금 더 개선된 사람에게는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 단계별 뭐 이런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계별 서비스를 좀 새롭게 설계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관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주민 참여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본인이 특별히 이제 시간을 내거나 품을 내서 새로운 일들을 좀 해야 되는 방식으로만 고민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처럼 마을에 많이 있는 태권도장이 체육시설일까요? 보육시설일까요? 뭐 이런 문제부터 분식집에서 아이들 이제는 뭐 간식을 좀 챙겨주는 일들을 한다면 그리고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항상 계시는데 뭐 잠깐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그런 잠깐 아이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어떻게 변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네 식당이 뭐 예를 들어서 낮에만 식당을 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복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약간 이런 다양한 상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팀 중에 재난 상황에서의 마을 돌봄을 여러 가지 모색해보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지원 기구가 꾸려지고 인력이 모이고 장비가 들어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마을에서 알아서 버텨야 내지는 마을에서 알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어야 피해가 적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장에 공간도 있고 아이들도 항상 이제 보육을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아이들을 맡아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전망, 뭐 돌봄 관계망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동안 생각했던 이제 공급자들이나 복지기관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연결망을 넘어서서 마을에 있는 돌봄과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망을 좀 새롭게 조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제 그동안에 있던 복지 자원 공급망 플러스 알파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특히 보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대덕구에도 동별로 체육회가 있거든요. 사실 체육회가 생활체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의 뭐 재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생활체육들을 이분들과 그냥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찾거나 하는 일들을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있는 기관들 비슷한 유사한 기능들 갖고 있는 기관들이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즌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기관들에 방문하거나 돕기도 하는데 마을에서 결식 아동이 있으면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뭔가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좀 뭐 먹거리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나 마을에서 필요한 이제 그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학습을 좀 많이 하는 지역이어서 평생학습 강사들도 꽤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좀 같이 연계하면 마을에 계신 분들의 이제 문화 역량이나 문화적 욕구도 많이 해소되고 이분들의 또 뭐 일자리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풀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좀 다 엮어봤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뭐 대학이나 과학기술, 뭐 행정, 자원봉사, 뭐 사회적 경제 주민들도 단순히 그냥 주민으로 통칭하지 않고 뭐 공동체나 실제로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좀 참여해서 새롭게 돌봄 관계망을 좀 짜보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동안은 이제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 화폐 중심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생각하고 아예 일자리가 돼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공공 일자리니 공적 자금이 투여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이 꼬이고 얘기만 하다가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공적 자금을 하는 들어야 되는 일들은 그렇게 드리겠지만 나머지 이제 저희가 민간 영역에서 아니면 주민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명칭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 한 3, 4년 전에 민들레에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어르신 돌봄을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활동들이 되면 좋겠고, 마을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은 갖고 있는데 서로 정보를 잘 몰라서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그럴 때에 이제 타임뱅크 방식의 뭔가 이제 거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청춘은행이라고 한 거는 젊었을 때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본인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청춘을 저축하는 은행이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뭐 타임뱅크도 개념이 이제 누구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거동은 불편하지만 뭐 전화로 투약 시간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각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잘 발굴해서 연결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뭐 장을 봐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못 보면 장을 대신 봐준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가는 일들이 청소년들이 좀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다양하게 하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망이라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뭘 돕고 이런 것들 떠나서 관계를 알면 내가 어떤 자원이 생겼을 때 그분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현재는 단절되어 있어서 과거에 있는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옆집에 밥 숟가락 숫자도 안다고 할 정도로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별도의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서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약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타임뱅크를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타임뱅크의 철학 중에 하나가 모두의 한 시간은 이제 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이거든요. 의사의 한 시간이든 뭐 현장에서 현장 노동을 하시는 분의 한 시간이든 뭐 저의 한 시간이든, 이게 시장에 나와서 시급으로 정할 때는 다르지만 누구나 시간은 똑같다라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든 한 시간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한 시간을 받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간 거래 방식을 좀 고민을 했던 거고요. 또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 시간을 벌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벌었던 이제 시간을 또 다른 사람이 기부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도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거래가 좀 많아지면 이제 관계가 좀 더 좀 넓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회적 자본들이 쌓여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큰 이제 원을 이뤄야지 이제 돌봄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돌봄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나이대, 연령대의 돌봄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 생애 주기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좀 설계를 해야 실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누군가에는 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 자치력 개념의 돌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그전에 이제 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복지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서로 돌볼 수 있는 이제 관계망들을 좀 확장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보가 됐든 서로의 관계가 됐든 그래서 끈끈하게 이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제 고민들은 여기까지 좀 정리했었고요. 네, 이런 이거들을 앞으로 좀 논의를 통해서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